네, 안녕하세요. 보통과장입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야윈 뒷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명절이나 생신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짐짓 든든한 어른이 된 척. 이제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참지 말고 꼭 병원부터 가셔라. 라며 두툼한 봉투를 내밀어 보기도 하죠. 자식으로서 제법 밥벌이를 하고 있고 내 부모가 무너질 때 언제든 버팀목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종의 자부심 섞인 다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당당했던 다짐이 한순간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서글픈 순간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하얀 대리석이 차갑게 빛나는 대학병원 원무과 수납창고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번호표를 뽑아둔 채 내 차례를 기다리다 직원의 무덤덤한 손길을 통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힌 차가운 진료비 영수증을 손에 받아드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말입니다. 분명 자식된 도리로서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이라 여겼고 가슴으로는 이미 몇 번이고 결제를 끝마쳤건만 영수증 밑단에 찍힌 선명한 숫자를 보며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수많은 직장인의 머릿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이고 잔인한 주파날이 튕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 아이들 학원비 결제일이 언제였지?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원리금 갱신되어서 빠져나가고 나면 우리 가계부에 생활비가 얼마나 남더라? 이걸 마이너스 통장으로 메워야 하나 아니면 이번 분기 적금을 깨야 하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키우기 위해 당신의 평생을 기꺼이 희생하셨던 부모님의 아픔에서조차 숨막히는 가계부의 차가운 현실을 먼저 떠올리며 돈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마는 얄팍한 자신을 발견할 때 인생의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이 시대의 어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자괴감과 지독한 불효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가 고작 부모님 치료비 앞에서도 가계부를 뒤져가야 하는 초라한 인간이었나? 대답 없는 질문이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에서 허리를 막고 있는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직장인들, 그리고 맞벌이와 외벌이 가장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위로는 병들어가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래로는 치솟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의 잔인한 재정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과 편안한 1인실을 선물해드리고 싶지만 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방어선 앞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침묵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평범한 가장들이 마주한 가혹한 통념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부모님의 대학병원 진료비 영수증 앞에서 감정과 이성이 충돌했던 평범한 우리들의 눈물겨운 딜레마. 이들이 결코 돈에 인색한 구두쇠이거나 효심이 부족한 불효자여서가 아닙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감이라는 무게와 부모를 향한 빚진 마음이라는 부채의식 사이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을 나서는 모든 보통 사람들의 서글픈 셈법에 대해 담담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렵니다. 도대체 왜 평생을 바쳐 나를 키워준 부모님의 병원비 앞에서 번듯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들이 남몰래 마른 침을 삼키며 망설여야 하는 걸까요? 그 내막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뜯어보면 대한민국 월급쟁이 가장들이 구조적으로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혹한 이중부양의 압박이 그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차가 쌓이고 회사에서 대리, 과장, 부장의 명함을 달며 월급이 조금씩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에 발맞추어 가정이 지불해야 하는 생존의 비용은 훨씬 더 가파르고 잔인하게 상승합니다.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의 사슬은 너무나 단단하죠. 다달이 은행에 바쳐야 하는 주택대출이자 나날이 치솟는 자녀들의 학원비와 식비, 그리고 가계부의 숨통을 조이는 각종 공과금까지 계산하고 나면 매달 통장은 늘 한 채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합니다. 이렇듯 여유 자금이라는 단어가 사치가 되어버린 메마른 가계부 위로
예상치 못하게 들이닥치는 부모님의 거대한 의료비, 고지서는 효심의 크기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우리들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거대한 폭풍과 같습니다. 머리로는 부모님께 가장 좋은 치료를 받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치지만 손끝은 이미 스마트폰을 켜고 주말에 결제될 신용카드 한도와 은행 앱의 잔고를 초조하게 조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병원비를 정확하게 n분의 1로 나누자고 해야 하나? 만약 치료가 길어지면 다음 달 아이 학원부터 쉬게 해야 하나? 이런 구차하고 지질한 생각들이 뇌리를 스칠 때마다 가장들은 스스로에게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내 아이의 영어학원비나 태권도비 수십만 원은 미래를 위한 당연한 투자라 여기며 군말 없이 결제하면서 정작 내 뼈와 살을 만들어준 부모님의 임플란트 비용이나 정밀 검사비 앞에서는 왜 이토록 가슴이 졸아들고 냉정해지는 건지. 내리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부모의 아픔을 자본주의의 절 위에 올려놓고 단가를 매기고 있는 자신의 이기적인 실체와 대면할 때 어떤 영혼의 참담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진짜 가슴이 찢어지게 잔인한 순간은 수납 창고에서 겨우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주머니 깊숙이 찌르고 돌아섰을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기색을 귀신같이 알아챈 부모님이 낡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묻습니다. 아들아, 딸아, 치료비가 얼마나 나왔니? 너무 많이 나온 거면 다음부턴 안 와도 된다. 늙으면 다 여기저기 고장나는 게 당연한 건데 굳이 돈 쓸 필요 없다. 오히려 자식의 가계부에 짐이 될까봐 미안해하며 눈치를 보시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들은 젊은 시절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밤바람을 뚫고 응급실로 달려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치료비로 내놓으셨으면서도 단 한 번도 주저하거나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입을 것 먹을 것 다 아껴가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모든 청춘과 인생을 대가 없이 내어주셨는데 정작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된 자식은 내 가정을 먼저 챙기느라 부모의 건강마저 가성비라는 잣대로 저울질했다는 참담한 사실. 그 뼈저린 죄책감과 스스로를 향한 분노는 병원 문을 나서는 직장인들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은 멍하니 지하철 창밖의 캄캄한 터널을 바라보는 퇴근길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게 만드는 이 시대 모든 보통 가장들의 가장 아프고 날카로운 흉터가 바로 이 영수증 한 장입니다. 당신이 영수증을 받아들이고 한숨을 삼켰던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 힘을 다해 이끌어가야 하는 당신의 작은 우주, 즉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일상이라는 안전망을 어떻게든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만 했던 가장이라는 이름의 거룩하고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당신이 그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안고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몸을 갈아 넣으며 버텨내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 말씀하시는 것이며 미안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당신의 굽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화려한 1인실이나 수백만 원짜리 보약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으로서 내 삶을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지켜내고 있는 당신의 그 성실한, 정직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대학병원 영수증 앞에서 삼켜야 했던 그 지독한 죄책감과 무능함의 한숨을 조용히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이미 위로는 늙어가는 부모를 살피고 아래로는 커가는 아이들을 책임지기 위해 당신의 젊음과 청춘을 아낌없이 갈아 넣으며 눈물겨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른입니다. 자본주의의 차가운 시스템은 통장의 잔고나 영수증의 숫자로 당신을 평가할지 몰라도 당신이 구겨진 자존심을 안고 지켜낸 그 정직한 월급이야말로 우리 가족들을 지탱하는
세상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자책 대신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제가 더 단단하게 곁을 지킬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라는 다정한 위로를 한번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무거운 시대를 가장으로서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버텨내주고 있는 세상의 모든 월급쟁이 어른들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담담한 에세이가 당신의 지친 일상에 아주 작은 구원의 불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